자, 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기본 개념 한번 설명해 볼게. 지난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지난주 강의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또 이제 기억하고 있겠지만, 자, 요만한 별과 이만한 별이 있어. 누가 더 밝은 별이야? 모른다. 아직도 왼쪽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영상 안 봤니? 왼쪽에 밝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밝을 수도 있고 둘이 광도가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지? 왜? 별의 광도에 변화준 요인이 반지름도 있고 편오도도 있잖아. 얘는 제곱이고 얘는 4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그지? 그래서 작은데 작은 별이 더 얘가 더 밝을 수도 있고 큰 별이 더 밝을 수도 있고 둘이 광도가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맞아? 자, 근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주계열성.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고 그랬어. 그치? 주계열에 머물러 있어. 주계열성 중에 작은 주계열성이 있고 냈다 큰 주계열성이 있어. 자, 누가 더 밀도가 클까? 밀도. 작은 별이 밀도가 크다. 누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지? 작은 별이 밀도가 크다. 남학생들 생각은 어때? 우리 얼라들 생각은 어때? 동생들 생각은? 교재비 안 내는 생각은 어때? 어때? 동의해? 당연히 작은 게 크다? 마찬가지야? 아니야. 그럼 이렇단 얘기네? 이것도 아니야. 정답은 같다야. 또는 거의 같다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거 봐. 깜짝 놀랐지? 작년에 지구과학 해봤던 사람들도 지금 처음 듣는 반응이야, 그지? 이걸 알려주고 가야 돼. 왜? 책에 별도로 안 쓰여 있어. 근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수능 문제, 모평 문제에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거든. 꼭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괜찮아. 오늘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앞으로는 제대로 구분해줘야 돼. 지금부터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주계열 단계에 있는 주계열성들 있지? 크기에 관계없어. 크기에 관계없어. 무조건 크든 작든 밀도는 같다고 보면 돼. 왜냐? 주계열 단계에서 아까 H열도 있지? 요 H열도 상에서 H열도 상에서 가로축의 표면온도, 분광형 또는 색지수, 세로축의 절대 등급 또는 광도, 그치? 그리고 요렇게 여기가 이제 주계열이었잖아. 여기에 있는 별들이 주계열성이었잖아, 그치? 자, 요거 보자.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컸지. 반지름 증가. 반지름 증가야.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주계열에서만 그래. 주계열에서만 반지름이 작아져요. 자, 근데 질량은 어떨까? 얘가 질량이 클까? 얘가 질량이 클까? 반지름이 얘가 크고 얘가 작다고 그랬어, 그렇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여기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질량 누가 클까? 만약에 밀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지? 밀도가 서로 다르다면 반지름이 큰 별인데 밀도는 더럽게 작아. 반지름이 작은 별인데 밀도는 엄청나게 큰 별이야, 그렇지? 그러면 질량을 가늠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부피는 됐다 큰데 밀도가 작다고 한다면 질량이 작을 수도 있어, 그치? 반지름은 굉장히 작은데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한다면 질량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반지름이 큰 주계열성이 무조건 질량도 커. 틀림없어, 어김없어. 따라서 반지름 작은 별은 질량도 작게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주계열 성들은 밀도가 거의 같다고 봐야 해. 자, 이유 설명해 줄게. 이만한 주계열성과 이따만한 주계열성 밀도는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여기 원 안에 있으면 같은 크기 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똑같이 있는 거야. 밀도 얘랑 어때 보여? 같아 보이지? 그치?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질량 같은 입자가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밀도 같은 거라고. 왜냐면 니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도 키가 이만했니? 그건 아니잖아. 유치원 때 키가 이만했니? 그건 아니잖아. 지금도 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아직도 손잡아 다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클 거야. 키가 왜 커? 세포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지. 세포 하나가 커지기 때문이니? 그거 아니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세포가 하나의 크기가 각각 커져서 몸집이 커지라고 한다면 자라면서 세포의 핵이 보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이 있어. 그럼 키가 큰 사람은 세포수가 많기 때문이겠지. 그럼 세포수가 많은 키가 큰 사람은 막 만졌더니 피부가 막 나무 껍질 같아. I am 그루트. 말이 되니? 조그만 애들은 만져봤더니 피부가 야들야들 보들보들 탱탱해. 그래? 그럼 니들 피부는 지금 썩어가고 있겠구나? 그치? 니들 피부는 거의 지금 고체화되기 직전이겠구나. 그치? 아니라고. 어린아이 피부를 만져보거나 성인의 피부를 만져보거나 사실 이 탄력이 좀 차이가 나서 수분 차이라고. 수분 차이 때문이래. 근데 그런 거 슬픈 얘기 빼자. 어른 피부를 만져봐도 어린아이 피부 만져봐도 어때? 피부 밀도는 거기서 거기라고. 그치? 마찬가지야. 주계열들도 주계열에 있는 별들, 주계열 성들도 중력 수축하던 성운이 일정 온도가 딱 일정 온도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서 에너지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 질량이 큰 별은 수소 헬륨이 많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거야. 질량이 작은 별은 질량이 작은 별들은 수소와 헬륨이 적어서 질량이 작은 것뿐이야. 단 걔들이 별이 되기 위해서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온도에 차등이 있지 않아. 똑같다고.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큰 성운이 수축하든 작은 성운이 수축하든 어쨌든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가 넘어가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똑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수소와 헬륨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덩치가 결정될 뿐이지 밀도는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 설명을 또 붙여보면 더 확실해질 거야. 키가 이 정도 되면 체중이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지. 그지? 키가 180이야. 그러면 체중이 보통 한 80kg 정도 나간다 라고 치자. 키가 160이야. 그러면 체중이 한 50kg 정도 나간다고 치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근데 키는 140인데 질량이 200kg 중이야. 몸무게가 200kg 중이야. 이건 아마 사람이 아닐 거야. 그지? 키가 2m가 넘어가는 사람인데 질량이 25kg 중이야. 질량이란다. 몸무게가 25kg 중이야. 그냥 질량을 하자. 25kg을 하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요 정도 키가 되면 요 정도 체중. 표준 신장, 표준 체중이 있잖아, 그치? 주계열도 마찬가지야. 주계열 성들도 표준 주계열 표라는 게 있어. 요 정도 반지름 갖는 별은 틀림없이 질량이 이만큼일 거야. 요 정도 반지름 가진 애들은 질량이 요만큼일 거야. 딱 수치가 정해져 있어. 그걸 표준 주계열 표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큰 별은 수소 헬륨이 많이 모인 거야. 그만큼 밀도는 같고 밀도 같으니까 많이 모인 거야. 반지름 작은 별은 질량이 작은 거야. 수소 헬륨이 적게 모였으니까. 대신 수소 헬륨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일단 수소가 많으면 수소가 헬륨보다 많잖아. 그치? 질량이 3대1 기억나지? 수소가 더 많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생겨. 그러면서 에너지가 산출되는 거거든. 생성되는 거거든. 그렇지? 수소가 많이 모였어. 그러면 당연히 질량 크고 반지름 크고
핵융합 반응도 많이 일어나겠지. 원활하게 아주 빨리 많은 애들이 반응해서 반응을 일으키겠지. 에너지 생성률이 큰 거야. 수소 헬륨이 적게 모였어. 질량 작아. 얘들은 수소 헬융합 반응이 서서히 일어난다. 알겠지? 효율적인 측면, 효율이 크냐 효율이 작냐 그 얘기해 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 크면 질량 크고 당연히 핵융합 반응도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 핵의 온도뿐만 아니라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커. 광도도 커.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복사되니까. 그치? 표면 온도가 높은데 반지름까지 커봐. 또 얘기하잖아. 광도 L은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이잖아. 그치? 여기 비례하잖아. 그치? 아니 반지름도 커 표면 온도도 높아. 그럼 광도가 안 클 리가 있니? 광도도 크다고. 당연히 여기는 표면 온도가 낮겠지? 광도도 떨어질 거라고. 그치? 단! 이제 하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수명! 수명 어떨까? 수명. 오히려 얘는 짧다. 요게 특이하네. 여기는 수명이 길다. 이렇게 표현돼. 이거 좀 의외야? 의외야 좀? 설명해 볼게. 질량이 크면 수소 헬륨이 많은 거니까 수소가 많으면 수소 핵융합이 오래 일어날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요새 저기 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있어. 얼마 전부터 차박, 캠핑, 그치? 몇 명, 막 때로 단체가 집단으로 이렇게 캠핑 가게 되면 그 가서 또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 그치? 또 그게 또 묘미거든. 근데 거기서 막 모닥불 피우라고 막 놀고 있다가 모닥불이 꺼질 때가 됐어. 근데 장작은 없어. 추가 장작은 없는 거야. 흥 깨지잖아, 그치? 불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여기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있어. 이거 던지면 오래 탈 거 아니야, 그치? 활 살아나게 불꽃이, 그치? 큰일 나지. 부탄가스, 뷰테인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불길을 오래 살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부탄가스통 안에 들어있는 뷰테인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일순간 많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터져버린다고. 그지? 부탄가스통 이거 갖다가 노즐 누르면 나오잖아, 그치? 조금씩 나올 때 그때 오래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휴대용 가스바나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캠퍼 가가지고 거기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또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굽고 빨래를 왜 해야지? 빨래는 빼고. 어쨌든 그지? 그런 거잖아. 조금씩 나와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오래 가고 얘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산출하면서 터져버린다. 그래서 수명이 오히려 질량 큰 별들이 짧다 생각해주면 돼. 이해됐니? 오케이? 요것도 바로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들끼리는 그냥 크든 작든 밀도는 거기서 거기다. 알겠니? 단! 아까 우리 누나들이 착각했던 게 그거였을 거야.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착각했던 이유는 이걸 거야. 주계열성에서 거성 단계 될 때는 별이 하나가 주계열 단계, 하나의 주계열성이 거성대로 커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그때 밀도가 작아지는 게 맞아. 그리고 얘들이 질량이 작은 별일 때 거성 단계에서 백색 외성으로 가거든. 그때는 하나의 별이 수축하는 거니까 그때는 밀도가 커지는 게 맞아. 알겠지? 하나의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밀도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모든 주계열성들끼리 사이에서 모든 주계열성들의 밀도는 거기서 거기다.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됐지? 이제 전혀 오해할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얘기지. 이거 끄고 갈까? 그냥 갈까? 꺼도 끄는 게 더 낫겠어? 잠깐 꺼보고 시작할게. 내가 필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일단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크기의 별들을 배우자. 왜?
우주 공간에 질량 큰 별들이 많을까? 아니면 태양처럼 질량이 그냥 고만고만 작은 별들이 많을까? 태양처럼 작은 별들이 많아. 질량 작은 별들이 많아. 왜? 사람도 키가 2m도 훨씬 넘는 사람들은 흔해? 아니면 귀해? 흔하지 않잖아, 그치? 굉장히 적지? 희소하지? 그치? 몸무게가 막 300, 400kg 중 이상 나가는 사람 흔치 않잖아, 그치? 귀하잖아, 그치? 응.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많아, 그치? 마찬가지로 별도, 우주에 있는 별들도 태양과 같은 비슷한 질량 갖는 별들이 압도적으로 많단다. 그래서 이것부터 배워야 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이거부터 배워줘야 돼. 자, 처음으로 들어갈게. 성가물질이 모인 걸 뭐라고 그래? 성운. 그치? 성운. 자, 성운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지. 그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수축? 중력 수축. 그렇지. 잘했어. 중력 수축. 자유낙하하는 거야, 그지? 자유낙하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중력 수축.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또는 중심핵, 알겠지? 중심부의 온도가 일정 온도가 넘어서게 되면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 그 기본 온도는 처음엔 무조건 1000만 K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1000만 K. 자,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를 넘어가는 순간, 1000만 K를 넘어가는 순간 아주 특별한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그 특별한 반응은 요런 거란다.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반응이야. 자,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야 돼. 수소 원자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라고 하지 않았어. 수소 원자 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핵이야. 핵.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지. 그리고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은 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원자의 개념이 아니야. 핵이야, 핵. 알겠니?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라고. 자, 통합과학을 배우고 이제가 2학년 올라온 우리 얼라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테고 여기 누나들은 배웠을 거야, 그렇지?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원자 번호 정도는 배웠잖아, 우리가, 그렇지? 근데 고2를 지난 학생들은, 이제 고3에 올라온 학생들은 2학년 때 작년에 수능 화학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선택했든 안 했든. 원자량이 1이야. 물론 원자량이 2인 수소도 있어. 이걸 중수소라고 하고, 원자량이 3인 수소도 있어. 이걸 트리플 3중수소라고도 해. 근데 지금은 중수소와 3중수소 이거 말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수소 얘기하는 거야. 자, 헬륨 원자 번호가 2번이야. 요건 통합과학에서도 배우지만 수능 화학에서 배우는 게 원자량이 얼마야? 4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지? 원자의 상대적 질량. 그러면 1이 4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니? 곱하기 4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우리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자, 근데 다시 헬륨은 질량값이 4니까 질량값이 1인 수소 원자핵이 4개가 모이면 되는데, 사실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과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 아주 미세하게 작아진다. 질량이 늘어날 수는 없어. 질량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질량이 감소해야 돼. 감소하게 돼. 그래서 난 늘 이런 설명을 해봐. 우리 언니들, 누나들 이쁘잖아? 열심히 하고 교재도 잘 내고
반면에 우리 남학생 들어보자. 이 새끼들은 이건 교재를 아직도 안 내고 버티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뒤에 저 서 있잖아, 지금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선생님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에? 1,000원? 그래? 나한테 빌려줄게. 빌려줬어. 다음에 갚았어. 갚는데 이 새끼가 또 990원을 갚는 거야. 아, 나 짜증나. 10원 비어. 야, 일로 와봐. 10원. 그 얘기하게 사람이 또 굉장히 돈 빌려주고도 쪼잔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아, 야, 놔두자. 실수했겠지. 놔뒀어. 그랬더니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1,000원을 빌려가는 거야. 이미 실돈 떨어졌지만 다음 또 빌려줬어. 왜? 당장 그만둘까봐 빌려줬어. 또 갚을 때 990원을 갚는 거야. 아, 돌아버리겠어. 이 새끼가 이게 아주 의도한 거지. 갚을 때마다 10원씩 떼먹는 거야. 그거를 10번을 반복하게 되면 10원이 100원 되지. 100번을 빌리면 1,000원 원금이 돼버리잖아. 이제 못 참지. 올라와봐. 내놔. 왜 자꾸 10원씩 떼먹었어 너 지금? 어? 그 1,000원이야 벌써? 그랬더니 알고 계셨어요? 뻔뻔스럽게.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나 알고 있었다고. 근데 째째하다고 할까봐가 안 받아. 얘기 안 한 거였다고, 그렇지? 내놔. 내놔. 했더니 저 다 썼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냐? 알았어. 너 지금 휴대폰이 있지? 내놔. 휴대폰을 내가 가져갔어. 왜? 휴대폰으로 보상받아야지. 그치? 물론 휴대폰 값이 1,000원보단 많겠지만 높겠지만 일단 예를 드는 거야. 볼펜 딱 좋다. 볼펜 그거 줘. 뺏어왔어. 1,000원을 볼펜으로 회수한 거야. 보상받은 거라고.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될 때 질량이 크게 안 줄어. 사실은 효율이 작아. 0.7% 정도 감소해. 자, 외울 필요는 없어. 약 0.7% 감소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될 때 0.7% 정도씩 질량이 떨어져. 질량이 줄어들어. 단 지금은 이 4개가 하나 될 때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될 때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태양이 우리나 태양을 이 책에서나 태양을 작은 별이라고 그러지. 우리한테 대딱 크잖아, 그렇지? 이 태양에 있는 그 수소들이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 50억 년째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 엄청나. 1초당 태양에서 지금 나오는 에너지가 1초당 어마어마해.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리틀보이라고 알아? 원자폭탄? 그거 6조 톤이 한꺼번에 6조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핵폭탄 6조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태양 어마어마하지. 그럼 질량이 큰 별들 어떻겠니? 상상하기 힘들지.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한테 태양 진짜 크거든. 그치? 과학책에서나 작다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아주 많은 수소, 정말 많은, 겁나 많은 수소가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구가 그 에너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알겠지? 그래서 질량이 살짝 줄어들어. 0.7% 정도 줄어드는데 그거를 보상해줘야 돼. 뭘로? 에너지로 보상해주는 거야. 자, 이거 들어봤지? 이거 봤지? 이거 뭐야? 델타. 소문자 이렇게 쓰고 대문자 이렇게 델타. 이거 그리스 문자지, 그렇지? 변화량이라는 뜻인데 많이 수학에서 배우잖아. 미분적 그럴 때 배우지, 그렇지? 또 물리학에서도 배우고. 이거 에너지야, 에너지.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불러. 그치?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뭔 뜻이야? 질량은 에너지요, 에너지는 질량이다. 왜? 등가, 값이 같아, 값어치가 같아, 가치가 같아. 질량은 에너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을 될 수 있어. 질량은 에너지요, 에너지는 질량이야.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화 될 수 있다고.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저 뒤에 가서 우주론 얘기할 때 물질 밀도, 에너지 밀도 배운단 말이야. 구분해서. 선생님, 물질 밀도는 알겠는데 에너지 밀도요? 에너지 밀도라고 보시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닌가요? 근데 에너지가 질량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에너지도 얼마든지 질량화될 수 있다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값이야. 같은 값어치를 가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줄어든 질량을 대신 에너지로 보상해 주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이거 누가 얘기했어?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잖아. 누구? 아인슈타인. 알겠지? 이거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야. 요게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야. 이거 델타 E는 여기 쓰면 요게 전부 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이라고 생각할라. 참고로 써줄게. 여기다 써줄게. 여기다가 델타 E는 MC 제곱. 요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였잖아. 그치? 그치? 이거 뭐야? 질량. 이거 뭐야? 광속. 질량과 광속의 제곱에 맞먹는다. 이렇게 됐잖아. 그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은 곧 에너지. 에너지는 또 질량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래. 핵이 중요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앞 시간에 2교시에 별은 끊임없이 누구와 싸운다고 그랬는데 중력과 기체학 내부학. 그지? 누가 클까? 중력과 기체학 똑같아. 평형 상태야. 그래서 이걸 어르신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 정이 무슨 정자겠니? 발을정 아니야? 멈출정이야. 정지 할 때 정. 멈출정. 왜? 중력과 기체압, 중력과 내부압이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정역학적 평형 상태, 정지, 멈춰 있어. 알겠지? 그래서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안정하다. 안정. 물론 이거부터 한번 써보자. 정역학적 평형 상태 무슨 상태야? 여기가 무슨 상태야? 중력과 뭐가 똑같다? 기체압, 내부압이 똑같다. 기체압 또는 내부압. 그치? 그래서 안정한 상태라고. 안정. 그래서 야, 니들은 안정한 삶을 오래 영위하고 싶니? 아니면 로또 같은 한 방을 노리고 싶니? 모든 것도 로또 택할라. 그냥 할게. 안정한 삶을 오래도록 영위하고 싶지? 그건 별도 마찬가지야. 안정한 상태에서 가장 오래 살고 싶어하고 실제로 오래 살아. 오래 지내 그 기간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우주에 있는 별들 90%가 뭐라고? 주기혈성이라고 그랬지? 또 90%가 또 들어가. 자신의 일생의 90%를 주기열 단계에서 보내. 90%가 두 개 겹쳐. 우주의 전체 별들 중에 약 90%가 주기혈성이고 그 질량이 작든 질량이 크든 수명이 길든 수명이 짧든 자신의 수명의 90% 가장 긴 기간을 보내게 돼. 이겠지? 안정한 상태에서. 이해됐지? 이렇게 기억해두자. 그러면 이 별을 뭐라고 한다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고.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거야. 버텨. 자신의 일생의 90%. 태양이 100억 년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50억 살이거든. 이론적으로 한 40억 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사실은 학자들은 40억 년 되기 전에부터 거성 단계로 진입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 자, 여기서 선생님 저기 내가 준 거 있지? 무료 교재, 그렇지? 교재비 안 내도 되는 교재. 거기 보자. 얇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정말 엄청난 교재야. 거기 보면 써 있어, 얘들아. 이 해당 단어 몇 페이지니? 찾아보면 돼요. 여기 별, 여기 HR도 지나서 여기 별의 일생, 별의 진화 다루는 내용 보게 되면 여기 옆에 오른쪽에 다 써놨어. 태양이 지금 주기열 단계에 있는 주기열성이지, 그지? 그럼 태양의 크기 어때?
반지름 일정하잖아, 그지? 일정해야 되잖아. 무슨 상태? 정역학적 평형 상태가 그렇지? 아니야. 사실은 거기 써 있듯이 원시별 단계로부터 원시별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야. 주계열 바로 앞 단계 원시별 알겠지? 나중에 따로 A 차트랑 같이 볼 거야. 주계열 바로 앞 단계 원시별 단계부터 어땠다고 그랬어? 살짝 아주 미세하지만 저 줄쳐보다가 미세하지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반지름이 증가했다고 써 있지. 그치? 써 있지, 그치?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헬륨 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평균 분자량이 커지니까 이런 말 나와 있지.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말이긴 해, 얘들아. 니들이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새삼스럽게 또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에 이 내용이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프로는 여러 번 제시된 적이 있었어. 특히 어디에서? 생명가능지대, 저 뒤에 배우는 생명가능지대 배우는 그 단원에서 기출문제, 수능과 모평 문제 있어. 거기 보면 딱 그렇게 갖다놓고 태양의 광도가 서서히 옛날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저기요, 선생님 이거 수능과 모평 문제, 기출 문제인데 주계열 단계인데 왜 태양이 지금 계속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막 광도가 커지고 그래요? 크기가 일정한데?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물론 이 문제는 생명가능지대 이 다음 단원에 나온 문제라서 이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딴 걸 묻고자 하는 그런 문제였어. 근데 이 그래프 보고 그게 궁금하지 않을 리가 있니?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는 이렇다라고 써주는 거야. 알겠지? 단! 요 단원에서 요 단원 별의 진화 과정 요 단원에서는 그냥 태양은 주계열성이고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화가 없다, 광도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거야. 그 뭐라고 써 있어? 미세하게, 그지? 미세하게란 말이 있지. 미세하게. 그래서 무시할 정도로 작다 생각해주면 돼. 하지만 실제로는 커지고 있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해줘야 니들이 오해 없이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주계열 단계에서 가장 일생에서 긴 90% 단계를 여기다 버틴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그 핵 별이 여기 있으면 이게 핵이야. 여기서 수소 핵 융합 반응 다 끝났을 때 있잖아, 그치? 연료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치? 자, 보자. 태양은 지금 현재 여기가 몇 K야? 6000K지? 여기 몇 K야? 핵의 온도 여기가 1000만 K지, 맞니? 근데 얘들아, 1000만 K에서 핵 속으로 핵과 요 핵의 표피부가 1000만 K라고 치자. 기준이 1000만이니까 기준값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높아질까 낮아질까? 당연히 높아지지. 그래서 핵 속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온도 높아져. 그래가지고 이 중심부는 약 1500만 K쯤 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어. 알겠지? 이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000만 K, 1100만, 1200만, 1300만, 1400만, 1500만 이렇게 되는 거라 치면 돼. 내부로 갈수록 별이나 핵이나 온도가 높아지거든. 됐지? 근데 여기는 수소 있지? 여기 수소 있지? 수소 있었잖아. 있는데 왜 수소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지. 기준 온도는 1000만 K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900만 700만이라고 치자. 여기 6000K야. 6000만도 아니야. 6000K야. 여기는 너무너무 온도가 낮지, 그치? 900만 700만 이 정도 온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핵융합 아무리 수소 핵이 많아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핵융합 반응이. 알겠지? 근데 다 끝났어. 이제 수소가 고갈됐어. 그럼 핵융합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럼 어때? 에너지 생성률이 뚝 떨어져 버리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럼 얘들아,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내부압 기체압이 어떻게 돼? 지금은 내부압 기체압과 중력이 평형 상태인데 갑자기 에너지 생성률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내부압 기체압이 작아져 버리지. 그럼 누가 우세해져? 중력이 우세하니까 어떻게 돼? 핵이 쫙 찌그러진다고. 맞니? 핵이 수축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별도 핵도 평형 깨지면 그 방향으로 팽창도로 수축한다고 얘기했지? 수축한단 말이야. 내부압이 떨어지니까 기체압이 떨어지니까 중력이 우세해져가지고 수축한단 말이야. 수축할 때 또 아까처럼 똑같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지 않고 일부 또는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가 돼야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보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었잖아.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었잖아.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핵이 되는 반응이 딱 생기는데 이 헬륨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지? 쫙 그럼 이 헬륨 핵이 수축을 할 거야. 그치? 헬륨 핵이 수축을 할 거라고. 왜? 여기가 다 뭐로 바뀌었으니까? 헬륨 핵으로 바뀌었으니까. 수축한단 말이야. 수축한다 할 때 요만한 애들, 조그만 애들이 뭉칠 때보다 큰 덩치 애들이 뭉칠 때 더 열이 쉽게 발생하겠지. 자, 수소 얘들은 아장아장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유아야. 유아 어린애들. 근데 여기는 초딩이야. 초딩. 유아 몇 명 모이는 것보다 초딩 몇 명 모이는 게 훨씬 더 열 에너지가 확 생겨버리겠지. 그래서 온도가 확 높아져. 그러면서 얼마가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가 되면 얼마? 중요해. 1억 K가 되면 또 특이한 반응이 생긴단다. 그게 뭐냐면 특이한 반응이 써줄 거야. 있다가 헬륨 원자핵 3개가 모여서 하나의 탄소 원자핵이 되는 반응이야. 헬륨은 원자량이 4지만 탄소는 원자량이 12이거든. 그러니까 3, 4, 12 3개가 모여야 돼.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이 완벽하게 보존되질 않아. 질량이 살짝 줄어들어.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뭐가? 에너지가 보상돼.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야. 됐니? 이걸 뭐라고 그래?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자, 기준은 얼마라고? 1억 K라고. 그지? 기억해야 돼. 1000만 K와 1억 K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됐어? 그러면 여기 봐. 여기가 1000만 K 아까 한계선이었어. 주계열 단계일 때 1000만 K 한계선인데 얘가 헬륨핵이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으니까 수축을 해. 수축하면서 온도가 확 높아진다고 그랬지. 높아지면서 1억 K가 넘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 여기가 1억 K 한계선이라고 치자. 여기가 1억 K 한계선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1억 K면 여기 얼마? 9천만, 8천만, 7천만, 6천만, 5천만, 4천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 요 영역은 아까 주계열 단계일 때 온도가 1000만 K가 안 돼가지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났던 부분이지. 수소가 멀쩡히 남아있는 부분이지. 근데 이 헬륨이 수축하면서 여기가 1억 K 한계선이라고 치면 9천만, 8천만, 7천만, 6천만 하면서 여기가 1000만 K 넘어가 버리지. 그러다가 여기가 뭐 6천, 5천, 4천, 3천, 2천, 1000만 K 여기가 1000만 K가 됐다고 치자. 글씨가 잘 보일까? 잘 안 보일까봐 좀 크게 가보게 되면 더 칠판이 작아서 더 크게 그릴 수가 없어. 아까 주계열 단계 여기가 1000만 K였는데 얘가 수축하면서 쫙 수축하면서 덩치 큰 애들 수축하면서 확 온도 높아져가지고 여기가 1억 K가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얼마? 9천만, 8천만, 7천만, 6천만, 5천만, 4천만, 3천만, 2천만, 1000만 되겠지. 여기가 1000만 K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아까는 주계열 단계일 때 여기가 1000만이고 900만, 800만, 700만이니까 1000만 K 안 돼가지고 수소핵 융합 반응에 참여 못했던 애들이 지금은 1000만 K가 여기까지 1000만 K니까 뭐가 일어나? 수소핵 융합 반응이 생기겠지. 맞아. 여기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뭐가 생기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 핵융합 반응이 몇 가지가 생기고 있어 지금? 2가지가 생기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 주계열일 때는 여기가 1000만 K였는데 주계열일 때는 여기가 1000만 K인데 지금은 여기가 1000만 K이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1000만 K가 가까워졌으니까 뜨거워졌잖아. 덥지? 어떻게 될까? 확 팽창한다고. 갑자기 별이 1000만 K 영역이 한계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후퇴하니까 가까워지니까 그때보다 가까워지니까 확 커지면서 팽창해버려. 확 팽창해버린다고. 팽창 확 한다고.
다시 더 크게 그려야 돼. 이따가 그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팽창한다. 그럼 팽창하게 되면 표피부가 넓어지잖아. 그럼 에너지가 분산돼 집중돼. 분산되지.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고. 얼마나? 3000 또는 3500K 정도. 그럼 무슨 색? 붉은색, 빨간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지금껏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이거 써보자 이제. 써보자. 큐브이 너무 작아서 주기열 단계 지나면서 중심도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 핵이 수축하다가 이렇게가 넘어가는 그 한계선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생기고 당연히 그 껍데기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원래는 여기가 1000만이었는데 얘들아 여기가 원래는 1000만이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1억 한계선 되면서 여기까지가 1000만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새로운 수소의 융합 반응이 생기잖아. 그치?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여기를 중요해. 수소 각이라고 불러. 뭐라고? 수소 각. 주기열 단계일 때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했던 영역이 지금은 생기잖아. 수소의 융합 반응이 생기니까 이걸 여기를 수소 각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을 써. 껍데기 각자야. 알겠지? 수소 각. 됐니? 그래서 수소 각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생기는 그 별을 거대하게 커졌는데 무슨 색 됐어? 적색 됐지? 뭐라 그래?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고.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자, 여기는 중심부 온도가 온도가 1억 K가 넘어가. 그때는 무슨 반응? 세 개의 헬륨 원자 핵이 역시 똑같아. 핵이 하나의 탄소 원자 핵 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돼. 보상된다. 이걸 뭐라고 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구분해줘야지. 요거는 중심부, 중심핵에서 단 또 있지. 핵융합이 또 일어나지. 어디에서? 수소각에서. 수소각에서는 무슨 반응?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 되면서 역시 에너지가 생성되는 아까 주기열 단계일 때 중심에서 벌어졌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수소각에서 생기게 된다. 이해됐지? 자, 질량 큰 별은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거 다 끝나면 끝이야. 이거 다 연결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적색 거성 단계에서 수소각에서는 수소 핵융합,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그치? 근데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선생님, 수소각의 수소 핵 연소 반응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먼저 끝나요? 아니면 중심 핵의 헬륨 융합 반응이 먼저 끝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괜히 궁금한가 봐, 그치? 니들이 궁금해할 일 아니야. 알겠지? 시스템 따라 달라. 알겠지? 별마다 다 달라. 알겠어? 그건 괜히 궁금해하지 마. 어쨌든 시간 지나게 되면 어쨌든 수소각과 중심핵에서의 각각의 핵융합 반응이 끝날 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더 이상 또 에너지 못 만드니까 에너지 생성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또 핵이 수축을 하겠지. 확 수축을 해. 그럼 다시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들이 생기면 또 온도 높아지겠지. 그럼 또 다른 핵융합이 생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탄소 원자 핵이 모여서 산소 원자 핵이나 규소 원자 핵 이런 걸 만드는 반응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반응이 생기려면 최소한 5억 K가 넘어가야 돼. 5억 K, 8억 K 넘어가야 돼. 근데 태양은 안 된다. 태양 정도 크기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되고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되고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되고 얘가 또 모여가지고 하나의 탄소 원자핵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탄소 원자핵 하나는 수소 원자핵 몇 개가? 12개가 모인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얘가 질량이 작은 별이야? 큰 별이야? 태양 정도 질량이면 질량이 작은 별들이잖아. 수소가 적었어. 수소가 적었어. 야 이제 우리 헬륨 핵까지 탄소 핵까지 만들었으니까 또 수축하면서 핵 한번 수축시켜가지고 또 다른 물질 한번 돼보자 왔는데 야 안 돼? 우리 여기서 끝이야? 소문에 더 이상 반응 안 일어난대. 왜? 언제 질량이 작았어. 탄소가 몇 개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5억 K 기준 온도를 넘어서질 못해. 모여도 3억 4억까지 갔는데 왔는데 더 이상 안 돼. 포기. 허무하지. 속상해도 할 수 없어. 태생이 질량이 작아서 그래. 그래서 결국 다른 물질을 더 이상의 물질들을 만들지 못해.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별이 실망을 했지만 어쨌든 살아야지. 그래서 얘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게 돼. 지금부터 이 별이 뭐냐? 이 별 단계를 뭐라 그러냐? 쉬었다가 가자. 알겠지?